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포먼스 이베일리에이션 나가도록 할게요. 기출문제가 언제 나왔는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말로 드릴게요. 책에 한번 써보세요. 에세이로 2004년도, 5년도, 그 다음에 6년도는 안 나왔어요. 7년도 나왔고요. 8년도 나왔고, 9년도 나왔고, 10년도 나왔고, 11년도 나왔고, 12년도 안 나왔어요. 13년도 나왔고, 14년도 안 나왔고, 15년도 나왔고, 16년도 안 나왔고, 17년도 나왔고, 18년도 나왔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4년도, 5년도, 7년도, 8년도, 9년도, 10, 11, 13, 15, 17, 18 나왔어요. 안 나온 게 6, 12, 14, 16년도예요. 이게 원래는 작년 전까지는 한 해가 퍼포먼스가 나오면 한 해가 지난주에 배웠던 트레이딩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10, 11, 13, 15, 17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작년에 18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순서로만 따지면 올해 안 나와야 돼요. 근데 트레이딩이 이게 분량이 줄었잖아요. 사실 올해 트레이딩이 나올 차례이긴 하거든요. 근데 분량이 줄면서 이쪽 분량이 상대적으로 원래 분량이 똑같았는데 이쪽 분량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과목도 지금 깁스랑 묶이고, 그래서 깁스랑 묶어가지고 한 세트 정도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까봐야지 아는 거니까 작년부터 조금 바뀌어가지고 상황이. 그리고 멀티플로는 또 자주 안 나왔었어요. 뭐 앞으로도 안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멀티플 보시면요. 나온 연도만 말씀드릴게요. 12년도에 나왔고 16년도에 나왔어요. 멀티플로 12년도, 16년도. 그러니까 안 나온 연도가 9년, 10년, 12년, 죄송합니다. 9년, 10년, 11, 13, 14, 15, 17, 18년도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플로는 잘 안 나와요. 그럼 나오면 주로 에세이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마저도 만약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실 거면은 04년도, 05년도, 07년도는 지양하세요. 시험 범위가 달라요. 제가 공부할 때는 뭐 10년도, 11년도, 12년도 막 이럴 때니까 이게 좀 어려웠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정형화되어 있고 쉽게 나오거든요. 옛날에는 좀 어렵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렇게 늘상 해왔듯이 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그렇게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퍼포먼스 이베일리에이션은 크게 제가 칠판 지우지 않을게요. 한번 나중에 쉬는 시간에 보시고 잘 봐보세요. 쓰셔도 되고. 제가 이쪽에다가 쭉 목차를 쓸 거예요. 그럼 수업 시간이 끝나고 3시간이 끝나면 우리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라고 그냥 생각하실 수 있게. 퍼포먼스 이베일리에이션은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첫 번째가 성과에 대해서 측정하는 과목으로 해서 한 5개가 나올 거예요. 측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는 퍼포먼스에 대해서 attribution이라는 게 어디서 기인하다라는 기인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과가 어디서 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한 4가지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퍼포먼스에 대해서 어프라이스를 평가하는 거, 이렇게 3가지 단계로 나뉠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퍼포먼스 이베일리에이션이에요. 그럼 로직은 이래요. 성과를 측정해요. 그럼 몇 퍼센트가 성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 성과가 얘가 잘하는 거야, 얘가 잘하는 거야. 삼성전자로 따지면 이게 모바일 사업부에서 나온 거야, 가전사업부야, 반도체야, 디스플레이야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트리뷰션은 바뀌어. 그럼 어프레이설은 그래,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사업부가 잘하는 건 알겠어. 근데 그건 반도체 사업부가 잘한 거고, 너는 그 반도체 사업부 안에서 잘했니? 너 잘했어를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해되셨어요? 다시요. 측정하고 어디서 왔는지 보고 그 안에서 매니저 너는 진짜 네가 잘하는 거야? 몇 프로 성과가 났어요? 측정해요. 그 다음에 이게 섹터에서 온 수익률인지 마켓에서 온 수익률인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 회사가 잘하면서 그냥 저절로 난 수익률인지를 보는 거예요. 어프레이설은
근데 매니저가 네가 비슷한 애들 중에서 네가 잘하는 거 맞아?를 보는 로직으로 갈 거라고요. 여기 퍼포먼스 메저먼트부터 갈 거예요. 거기 스웨저 몇 페이지 피시고 따라오시면 되냐면요. 그거 왼쪽에다가 쓰시면 되겠네. 41페이지죠. 왼쪽에다가 쭉 목차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뭘 배울 거냐면요. 리턴 측정을 할 거예요. 근데 리턴 측정은 with external cash flows. 아이고. 제기랄. 쉽습니다. 수익률을 측정하는 것부터 할 거예요. 외부에서 현금 흐름이 들어올 때 페이지는 41페이지 보시고요. 굉장히 심플하게 나갈 겁니다. 자, 일단 진도 나갈게요. Reading 36, Evaluating a Portfolio Performance. 자, 밑에 Performance의 Exam Focus라고 되어 있는데요. 쭉 무시하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LOS A번 있죠. 36A. Demonstrate 페이지는 41페이지 하고 있어요. Demonstrate the importance of performance evalu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fund sponsors. 위에다가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매크로 뷰라고 써요. 매크로. bird view예요. 위에서 바라보는 거. And perspective of investment measures. 옆에다가 마이크로 뷰라고 써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대부분의 관점은 아마 마이크로 뷰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펀드 스폰서는 누구냐면은 우리한테 돈을 꽂아주는 그냥 펀드로 따지기에는 LP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빌 게이츠, 멜린다, 게이츠 재단 예를 들어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수익률은 매니저 수익률이에요. 마이크로뷰. 근데 이 펀드에 돈을 꽂아준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는 거기에는 펀드 스폰서, 매크로뷰예요. 이해되셨어요? 두 개 성과 측정 방법이 달라요.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매니저 입장에서는 내가 초반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시작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수익률이에요. 펀드 스폰서 입장에서는 초반에 돈을 준 애도 있고 중간에 들어온 애들도 있고 중간에 돈을 더 많이 넣은 애도 있고 빼간 애도 있을 거예요. 각자 수익률이 달라요. 미래에서 펀드의 수익률이랑 내 수익률이랑 다르죠. 왜요? 나는 돈을 넣은 타이밍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이제 펀드 스폰서 퍼스펙티브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겠어요? 학사모 쭉 지우세요. 펀드 스폰서 퍼스펙티브 보시면요. 뭐 읽을 거 없는데 1, 2, 3, 4, 5는 생략하시고요. 그 위에서 그냥 세 줄만 읽어볼게요. Performance evaluation improves the effectiveness of a fund의 investment policy by acting as a feedback and control mechanism. Thus the following이라고 돼 있죠. 이건 누구 입장이냐면 그냥 예를 들어 인다우먼트에 돈을 냈던 그 기금의 입장에서 최종 단계 투자자 입장에서 나머지 쭉 무시하시면 돼.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가볍게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 보시면 Investment Measures Perspective라고 돼 있죠. 마이크로뷰예요. 진짜 운용하는 운용력 입장에서의 수익률. As with the fund sponsor's persp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can serve as a feedback and control mechanism.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Some investment measures may simply compare their reported investment returns to a designated benchmark. Others will want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each component of their investment process. 그렇죠? 밑에 components of performance evaluation에서 36B 가볼게요. Explain the following components. 밑에 보시면요. 1, 2, 3이 있어요. 그게 우리 단원의 제목이에요. 다시요. Performance measurement. 성과를 측정해요. Performance Attribution. 이 성과가 어디서 왔지? Performance Appraisal. 그래 알겠어. 근데 이게 진짜 네 성과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로 따지면 아까 보면 어디서부터 이 성과가 왔는지를 보는 게 Performance Attribution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Performance Appraisal은 그럼 이거 진짜 네가 잘한 거니? 를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 페이지를 조금만 지금 밑에 잠시만요. LS36B 밑에 학사목 정확히는 43페이지부터는요. 퍼포먼스 메저먼트 과목이고요. 59페이지 가보시겠어요? 59페이지를 가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애트리뷰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 성과가 왔는지를 보는 큰 과목으로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 쭉 가시면 페이지 64페이지에 가시면은 마이크로 애트리뷰션도 있고 68페이지에 가면은 픽스드 인컴 애트리뷰션이 있고 막 쭉 있죠. 그 다음에 69페이지, 68페이지 보시면은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시면은 자,
잠시만요. 리스크 어저스티드가 있으니까 페이지가 77페이지. 여기서부터는 퍼포먼스 어프레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그렇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지금 제가 뼈대 잡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게요. 43페이지. (43페이지) 가시면요. 자, 거기 보시면은 the rate of return on the account is the percentage change에서 쭉 나와 있는데 다 아는 거예요. 무시하시면 돼요. 자, 어디를 읽을 거냐면요. 세 번째 줄 갈게요. external, 마침표 뒤에부터 external cash 네 번째 줄 flows refer to contribution and withdrawals made to and or from an account as opposed to incremental internal cash flow such as interest or dividends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현금 흐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투자의 매니저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매니저가 자기도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 안에서 이자랑 배당이 들어와요. 그럼 그 이자랑 배당은 펀드 수익률에 합산이 돼야죠. 그런데 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외부의 사람이 나한테 돈을 더 꽂아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매니저 입장에서는 돈이 빠져야 된다고요. 이해 안 되시면요. 문제 풀어보면 바로 이해되시거든요. 43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좀 풀게요. 뭐 어려운 문제 전혀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자, key and account was valued at 1200000 at start of the month.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쓸게요. 돈이 시작할 때는 12000K가 있었어요. 그런데 the start of the month, at the month end, its value was 1226000. 이게 끝날 때는 12260 이만큼이 돈이 있었던 거예요. During the month, account received a contribution of $40,000. 근데 중간에 나한테 contribution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익률 측정할 때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우리 이거 수익률 계산하는 거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얘가 됐으니까 중간에 돈이 260K만큼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요것만큼은 내가 증가시킨 게 아니라 컨트리뷰션이 들어오는 거니까 빼주고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정되겠네요. 첫 번째는요. 요 40000이 초반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죠? 첫날. 이게 한 달이라고 치면은 초반에 이 돈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이 돈이 마지막에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가정. 이 40000을 내가 추가적으로 납입을 받았는데 이 40000이 초반에 발생이 됐을 때 그럼 이런 경우에는 내 운영자금은 12040으로 운영을 시작을 해가지고 내 돈은 12260이 됐을 거예요. 그럼 수익률 측정할 때는 12260 나누기 12040 마이너스 1 해주면 되겠죠. 너무나 심플하고요. 두 번째 경우 있어요. 만약에 이 돈이 이 마지막에 발생됐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그만큼 덜어줘야 되겠죠. 다른 색으로 쓰겠습니다. 만약에 이 돈이 마지막 연도에 발생됐다라고 하면 그만큼 덜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나는요 12000으로 운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연도 얼마가 되냐면요 12260에서 마이너스 40만큼 빼준 만큼이 되겠죠. 그러면은 12220에서 12000을 하고 마이너스 1을 하면은 나의 수익률이 되겠죠. 차이점 볼게요. 1번과 2번 계산하는 거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빠지는 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초반에 발생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 책에 있는 것처럼 우리 수익률 계산할 때 비기닝 분의 엔딩 밸류 마이너스 1인 리턴이 되는 거고요. 또는 비기닝 분의 엔딩 밸류 마이너스 비기닝 밸류를 해주는데 만약에 현금 흐름이 초반에 발생됐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그 가치만큼 엎어줘야 되겠죠. 여기서 그 가치만큼 이렇게 엎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그만큼 현금으로 엎어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돈이 마지막 연도에 발생됐다라고 하게 되면 비기닝 분의 엔딩 밸류 마이너스 1은 비기닝 분의 엔딩 밸류 마이너스 비기닝으로 이렇게 수익률 구해줄 텐데 마지막 연도에 발생될 거니까 여기에서 엔딩 밸류 마이너스 캐시플로우만큼 덜어주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만디 마이너스 캐시플로우만큼 덜어주면 되겠죠. 계산하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내용이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볼게요. Key and account was valued 1200000 그래서 밑에 answer 보시면요. answer 위에 중간 보시면은 두 줄. Calculate the rate of return if the contribution was received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and the last day of the month. 이게 1월차 때 들어왔을 때, 마지막 연도에 들어왔을 때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바뀔까요? 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운영한 성과랑 별개로 발생한 외부의 현금 흐름은 제거하라는 거죠. 그게 요소예요. 다시요. 내가 운영과 상관없이 외부적으로 발생된 현금 흐름은 제하라는 게 여기에 요소고요. 그럼 실무적으로 만약에 중간에 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1번 방식으로 계산해야 되냐 2번 방식으로 계산해야 되냐에 대한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다시요. 만약에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돈을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예를 들어 9시부터 3시까지 장이에요. 근데 이 돈이 12시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 돈을 초반에 들어오는 걸로 봐야 돼요. 마지막 연도에, 그러니까 3시에 들어온 돈으로 봐야 돼요. 뭐 정책이 있으면 되겠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중간에 돈이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플러스인 경우에는 초반에 나간 돈이라고 하면 마지막 연도에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낫기는 해요. 제가 그냥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냥 보세요. 보시고서 이해하시고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지우시면 돼요. 만약에요. 인플로우라고 하면은 초반에 발생됐다라고 가정하는 게 맞고요. 아웃플로우라고 가정하면은 마지막에 발생됐다라고 가정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긴 해요. 생각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는 돈을 내가지고 내가 운영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1000이라고 하는 외부 현금 흐름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익률이 얼마가 됐냐면요. 1000이라는 돈이 중간에 들어왔고 엔더 밸류가 만약 1000이 된 거예요. 그냥 100이라는 돈을 가지고 운영을 시작했는데 외부 현금 흐름이 1000이 들어왔고요. 그 중에 이제 월 말이나 아니면은 그날 끝나고서 돈이 10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초반에 발생됐다. 두 번째는 이 돈은 여기서 발생됐다. 내가 초반에 발생됐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나는요. 1100원을 가지고 운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1000원이 됐으니까 나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거뒀겠죠. 뭐 대략 한 10% 정도. 근데 마지막에 돈이 발생됐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내가 100원을 가지고 운영을 시작을 했어요. 100원을 가지고 운영을 시작해서 이 돈이 0원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1000원을 받아가지고 돈이 1000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그냥 한 10% 정도 까진 거 정도지만 이 경우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100%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조금 더 돈이 그냥 인플로우라고 가정하면은 초반에 발생됐다고 가정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아웃플로우인 경우도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10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운영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돈이 10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100이라고 합시다. 100이라는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만약에 중간에 아웃플로우가 100만큼 발생됐고 그 다음에 잔돈이 한 10만큼 남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 경우도 두 가지 경우로 가정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만약에 이 돈이 초반에 발생됐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나는 0원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 돈을 10으로 만든 거고요. 두 번째, 이 돈이 마지막에 발생됐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나는 100원을 가지고 운영을 시작을 해서요. 이 돈이 110원이 됐는데 그 중에 100이 나중에 아웃플로우로 빠진 거죠. 그래서 10만큼 남은 거죠. 했을 때 요 경우로 가정하게 되면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요. 요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수익률은 한 10% 정도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수익률은 몇 프로를 봐야 되는 거예요? 10%를 봐야 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인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가정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고 아웃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가정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기는 해요. 나중에 그걸 어디서 배우시냐면요. 깁스에서도 이 언급이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잠깐 언급은 되는데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아웃플로우가 발생되면 이런 아웃플로우를 아예 다 덜어주는 그냥 들어만 보세요. 타임 웨이티드 레이트 오브 리턴 우리 생각해봤죠. 배웠었죠. 그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혹시 뭐 작년이나 이렇게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깁스에 보시면 모디파이드 디츠랑 오리지널 디츠 방식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기억나요? 그 오리지널 디츠랑 모디파이드 디츠 배울 때 비기닝이랑 엔딩 밸류에서 현금으로 이펙트 덜어주는 거 기억나요? 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덜어줄 때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덜어주냐면은 바로 분모해서 바로 조정해버리고요. 아웃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분자해서 바로 조정한단 말이에요. 이해 안 되시면은 그냥 모르시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무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는 거는 심플하지만 위에 보시면 막 공식 있잖아요. 페이지 43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뭐 비기닝에다가 캐시플로우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막 더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마지막 연도에 발생된 거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마지막에서 MB1에서 캐시플로우 빼주고
그냥 그렇게 계산할 수 있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잠깐만 가보시면요. 44페이지에 When the external cash flows do not occur at the beginning or end of the period, other approaches are required 라고 되어 있죠. 거기 other approach가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었던 time weighted rate of return이라든가 modified 디츠 방식 또는 오리지널 디츠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볼게요. 44페이지에 Calculating Time and Money Weighted Rate of Return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두 번째예요. 자, External Cash Flow는 뭐냐? 제거해 주라는 거였었고요. 두 번째는 Time Weighted Rate of Return과 뭐를 비교하는 거냐면 Money Weighted Rate of Return을 비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단점 비교하고 계산하는 거 할 겁니다. 많이 했었어요. 이건 기출문제가 두 번 나왔습니다. 2015년도 기출문제에서 한 번 나왔었고요. 2017년도 기출문제에서 한 번 나왔었어요. 2015년도 기출문제에서는 퀘션 넘버 5번에 C번으로 나왔었고요. 2017년도 기출문제는 퀘션 넘버 3번에 A번, B번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 바로 문제 풀면서 생각할게요. 44페이지 보겠습니다. example 보시면 time weighted rate of return 구하는 문제 나와 있어요. 근데 루니로 시작되는 문제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문제 풀게요. 자, 루니 account was 2.5 밀리언 달러. 25000K로 그냥 쓸게요. 자, 얘 계좌는요, 최초에 자, 2,500K로 시작을 했고요. At the start of the month and 27000K at the end. 마지막 연도는 얼마로 끝나냐면요. 27000으로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During the month, there was a cash flow of 45,000 on the day 7. 자, 이게 한 달이라고 치게 되면요. 30일이 되겠네요. 그런데 day 7, 이때 돈이 얼마가 들어오게 되냐면요. 플러스 45,000원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45,000원이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25,000이 19일째 들어올 거래요. 19일째 45,000원이 아니라 얼마가 들어오게 되냐면은 25,000원이 들어온대요. 자, 그러면은 돈이 들어올 거고 inclusive of the cash flows for the day 7 and day 9 respectively 그때 가치가 얼마가 되냐면요 2,555, 2,575가 되네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2,500으로 시작한 돈인데 day 7에 이만큼의 돈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가치가 얼마가 되냐면요 2,555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 19에 또다시 돈이 이만큼 들어올 건데 그게 들어오고 나서 2575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그럼 지금 리턴을 구할 건데 calculate the time weighted rate of return을 구해주세요 라고 물어보네요. time weighted rate of return은 뭐 많이 했었으니까 외부의 현금 흐름을 제거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최초에 2,500을 가지고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그 돈이 데이 7에 가니까 얼마가 돼 있었냐면요. 여기 같이 구해줘야 되겠죠. 그 돈이 얼마냐면은 2,555에서 45를 덜어줘야 되겠죠. 따라서 2,510K가 됐겠죠. 자,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R1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45K를 받았어요. 그럼 내가 그 다음부터 데이 7부터는 2,555를 가지고 운영을 시작하는 거예요. 2,555를 가지고 언제까지 운영을 시작하냐면은 D19까지 운영을 하겠죠. D19까지 운영을 했을 때 내 돈이 얼마가 돼 있었을 거냐면은 2,575에서 25를 덜어줘야 되겠죠. 25는 외부 현금으로 효과니까요. 2,550K가 되겠죠. 내 수익률은 얼마가 되냐면은 R2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 나는 2,575를 가지고 운영을 시작해요. 19일째부터.
그 돈이 마지막에 얼마가 되는 거냐면 2,7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타임 웨이티드 레이트 오브 리턴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 구하지 않나요, 여러분? 기억나요? 1 플러스 R1, 1 플러스 R2, 1 플러스 R3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타임 웨이티드 레이트 오브 리턴이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각각의 숫자를 넣을 건데 R1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되냐면은 비기닝 분의 엔딩 밸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R2 같은 경우에는 비기닝 분의 엔딩 밸류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R3도 비기닝 분의 엔딩 밸류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앞에 1이랑 여기에 있는 뒤에 1이랑 없어질 거고 여기에 있는 1이랑 여기에 있는 1이랑 없어질 거고 같은 논리로 여기에 있는 1이랑 그 다음에 없어질 거니까 비기닝 분의 엔딩 밸류만 남을 거예요. 결국에는 비기닝분의 엔딩 밸류 곱하기 비기닝분의 엔딩 밸류 곱하기 비기닝분의 엔딩 밸류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타임 웨이티드 레이트 오브 리턴이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수익률을 계산해 줄 때 어떻게 구하냐? 타임 웨이티드 레이트 오브 리턴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나는 2,500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돈이 얼마가 됐냐면은 2,510이 됐어요. 혹시 제가 중간에 숫자 좀 틀리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2,555를 가지고 운영을 시작했어요. 그 돈이 얼마가 됐냐면 2,550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얼마를 가지고 시작했냐면 2,575를 가지고 운영을 시작했어요. 그 돈이 2,700이 됐어요. 마이너스 1을 해주게 되면은 타임 웨이티드 레이트 오브 리턴이 나오게 되겠죠. 그 숫자가 얼마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밑에 보시면은 뭐 엄청나게 복잡하게 뒤에 돼 있는데 그냥 제가 한 방식으로 하는 게 편해요. 5.1%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어렵진 않죠? 머니 웨이티드 레이트 오브 리턴을 구해볼게요.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쭉 보세요. 타임 웨이티드 레이트 오브 리턴 같은 경우에는 R1, R2, R3를 구할 때 주황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친 것만 썼었어요. 뭐를 안 썼냐면은 여기에 있는 45 요거 안 썼고요. 요거 안 썼어요. 외부 현금 효과는 고려 안 돼 있어요. 자, 지금 수익률 계산하는 거 보세요. 여기 수익률 계산하는 거 보시면은 요거랑 요거는 고려가 안 돼 있죠. 즉 외부 현금 흐름에 자유롭게 만약에 내가 요 방식으로 한다라면은 왜 이게 타임 웨이티드 레이트 오브 리턴이냐면 만약에 내가 최초에 1달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1달러가 1 플러스 R의 1번 수익률로 1 플러스 R의 2번 수익률로 1 플러스 R의 3번 수익률로 가고 1을 빼주게 되면 그게 얼마가 되는 건데 실제 수익률이 되겠죠. 즉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내가 최초에 펀드를 설립했어요. 설립했을 때 1달러로 설립을 했더라면은 그게 시간에 따라서 지금까지 왔을 때 외부의 투자자들이 주거나 뺀 돈 효과 제거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얼마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를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의 더 중요한 수익률이 되겠죠. 우리가 펀드를 공시할 때 최초 설립일부터 현재까지의 수익률이 얼마가 돼 있어요를 보여줄 때 효과적인 방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머니 웨이티드 레이트 오브 리턴 방식 보도록 할게요. 머니 웨이티드 레이트 오브 리턴 방식은 자, 이 방식이 있고 이건 돈에다가 이제 가중치를 두는 거예요. 돈에다가 가중치를 두는 건데 아마 거기에 문제가 없을 잠시만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쵸? 문제가 없어서 제가 이 문제를 써드리고 그 다음에 좀 풀도록 할게요. 뒤에 문제를 하나 할까요? 자, 페이지 47페이지 가보시겠어요? 47페이지 가시면은 머니 웨이티드 레이트 오브 리턴 방식으로 구한 게 있어요. 그 문제를 좀 볼게요. 자, debit account is valued at 400,000 at the beginning of the month. 최초 시작할 땐 400,000으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day 8 8일째 됐을 때 그때 valued 1300000 으로 평가가 됐고 그 다음 after receiving 900000의 contribution 숫자 잘못 썼네요. 다시 쓸게요. 이때 현금 흐름을 받게 되는데 900을 캐시플로우를 받게 되고요. 받았을 때 그 이외의 가치가 1300000이래요. 그 다음에 contribution on the day at the end of the month. 그 달 말에 account is valued 2695398.
8일로 30일째 평가가 된대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타임 웨이티드 레이트 오브 리턴으로 내가 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데이 A 때 900000을 받아가지고 13000이 됐으니까 요 가치는 400000이에요. 그럼 나는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수익률이 없었고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수익률이 많이 났었고 그렇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머니 웨이티드 레이트 오브 리턴으로 구하게 될 땐 이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 방식은 레벨 1, 2 때 많이 했던 IRR 구하는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우리 IRR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요. Present Value of Cash Flow의 Inflow랑 Present Value of Cash Flow의 Outflow를 같다고 생각을 하고서 이걸 똑같이 만들어주는 수익률을 구해주는 거죠. 그럼 인플로우 앞에다가 내가 플러스를 붙여주고 아웃플로우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다 더하면 0이 나와줘야 되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거를 구할 거면은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400000이라는 돈을 이때 투자를 했어. 나한테 투자한 돈이 되니까 이 앞에는 보호를 마이너스를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 A 때 나는 추가적으로 900000이라는 돈을 또 투자를 해. 또 투자를 하니까 이 돈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투자하고 데이 A 때 900000을 투자를 했더니 그 돈이 30일 후에 나한테 이만큼으로 돌아왔다. 그 가치가 269398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첫 번째, 내가 400000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어. 그런 다음에 다시 내가 900000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어. 그리고 이 돈이 들어간 시점이 언제냐면요. 8일째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연대 그 돈이 나한테 얼마로 다가오냐면은 2695398로 그 돈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죠. 그럼 이거는 1 플러스 R의 30승이 되는 거죠. 그거를 0으로 만들어주는 하나의 수익률 값을 내가 뭘로 찾는 거냐면 시행착오법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계산기 뚫려서 캐시플로우 누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CF0에 얼마, CF1에 얼마, CF2에 얼마 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죠. 이건 많이 해봤던 거니까. 그럼 이거는 누구 입장에서 더 중요한 수익률이냐는 거죠. 자, 이쪽 보세요. 이 수익률은 내가 최초에 1달러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 돈이 이 시점 마지막 연도까지 왔을 때 얼마가 되냐는 거를 보여주는 수익률이에요. 근데 이 방식은 왜 우리가 머니 웨이티드 레이트 오브 리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요. 내가 여기 있는 돈, 여기에 있는 돈, 여기에 있는 돈, 중요한 건 뭐냐면은 900000이라고 하는 돈에다가 가중치를 두는 거예요. 이 돈에다가 인플로우가 있고 아웃플로우가 있으면 그 인플로우랑 아웃플로우의 돈에다가 내가 가중치를 정확히 두는 거고 그 돈이 언제 발생됐는지조차도 내가 거기에다 가중치를 두죠. 그게 수익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머니 웨이티드 레이트 오브 리턴이라고 그래요. 이 수익률은 누구 입장에서 더 중요한 수익률이냐면 내가 최초에 1달러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얼마인지는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보시면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나는 구간이죠. 수익률이 많이 나는 구간 전에 900000이라는 돈을 더 투자를 한 거예요. 그 돈이 수익률이 많이 났다라고 하면 나는 수익률을 많이 벌었겠죠. 즉 장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돈을 넣었다라고 했을 때 요때 넣은 사람과 요때 넣은 사람과 요때 넣은 사람의 수익률은 다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을 요때 넣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반면에 요때 넣은 사람들은 수익률이 낮겠죠. 머니 웨이티드 레이트 오브 리턴은 그거를 고려한다고요. 뭘 고려하냐면 타이밍과 내가 이때 돈을 이만큼 넣었어요. 그럼 난 더 많이 벌었겠죠. 즉 돈의 금액을 더 가중치를 둘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구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구해주시고 두 번째,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는 안 나올 텐데 이거 보시면 지금 아시겠지만 8, 30이에요. 그럼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죠. 0을 몇 번 눌러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 29번째까지 0을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실 때 어떻게 구하는지를 볼게요. 계산기 혹시 가져오셨어요? 잠깐만 좀 펴보세요. 이건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혹시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캐시플로우 펑션 킷이죠. 캐시플로우 펑션 킷이고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CF0에다가 이거 얼마 입력해야 돼요? 그죠? 마이너스 40 입력해야 돼요. 그 다음 밑으로 내리게 되면 아마 C1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C1은 얼마 입력해야 돼요? 0 입력해야죠. 0이잖아요. 다시요. 여러분들 1, 2, 3, 4, 5, 6, 7까지는 0, 0, 0, 0, 0, 0 발생하는 거예요. 8년째 때, 8일차 때 이거 발생되는 거예요. 90은.
그럼 C는 0이잖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면은 F1이 나올 거예요. 한 번도 안 써봤었죠. 이게 뭐냐, 프리퀀시거든요. 0이 몇 번 발생되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여 7번 발생해요. 7을 입력하고서 넘기면 돼요. 그 다음에 C2는 원래는 0이라고 했잖아요. 이 0이 아니에요. 0이 7번 발생됐으니까 이제 이때의 현금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 넣어주면 되냐면은 마이너스 900, 000을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밑으로 넘기면 F2가 나올 거예요. 그럼 F2는 프리퀀스잖아요. 마이너스 90이라는 현금으로는 한 번만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C3이 나올 거예요. C3은 얼마 입력해주면 되냐면은 자, D9부터 여기까지 쭉 해서 21번이죠. 21번 0이란 현금으로 발생될 거예요. 0을 입력하고 프리퀀시 3으로 21번을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C4번으로 플러스 2695 398 F41 입력해주고 우리 했던 것처럼 IR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테크닉 하나 체크하시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이때 수익률 요 값을 시행착오법으로 구해주게 되면 이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책에 있는 것처럼 이 수익률이 머니 웨이티드 레이더 리턴을 통해서 구해주게 되면은 3%가 나오네요. 이 R 구해주면은 3%가 나와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monthly 리턴을 물어볼 수 있고요. annual 리턴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컨버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 3%가 여기 시행착오법으로 나왔어요. 그럼 3%는 무슨 수익률이게요? 데일리 수익률이죠. 다시요. 이게 연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8년 차 때, 30년 차 때 라고 생각하면은 이 3%는 애뉴얼 수익률이 맞아요. 1년 단위로 본 거니까. 지금 여기는 데일리로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본 거예요. 이거는 하루치의 수익률이 3%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뭘로 치환할 거냐면은 monthly return으로, 지금 문제가 monthly return으로 치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3%를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은 1 플러스 R 데일리를 내가 monthly로 치환하기 위해서는 30승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뭐가 나오냐면은 monthly가 나와주게 되겠죠. 만약에 monthly 수익률을 annually로 치환하기 위해서는 1 플러스 R의 monthly를 12승 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1 해주게 되면은 R annually 수익률이 나와주게 되겠죠.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좀 체크하시고 가시면 돼요. 뭐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우지 않을게요. 자, explain 거기 좀 체크하세요. 문제. Why based on the specific circumstances in the debit account, money-weighted rate of return is much higher than time-weighted rate of return? 왜 money-weighted rate of return이 time-weighted rate of return보다 더 크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왜 클까요? time-weighted rate of return은 최초부터 마지막까지 1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수익률을 거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서요. 그럼 자, 문제 그냥 제가 해석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Time weighted rate of return 거기 몇 프로 나와요? Compounding the return produced time weighted rate of return 보시면요. 107.34% 나오죠. Money weighted rate of return은 142.7% 나와요. 이렇게 따지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최초에 1달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1달러가 요렇게 갔다가 1300이 이렇게 갔다가 그 수익률은 운영자 입장에서 수익률인 거고, 자, 지금 여기 R1 구간에서는 여기가 R1이죠. 여기가 R2죠. R1 구간에서는 수익률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그럼 여기다가 돈을 집어넣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 시점 R2는 수익률이 많이 나는 구간이에요. R2에 돈을 많이 넣었어요. 이 사람이 대표적이죠. 90만을 여기다 추가적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굴렸으니까 당연히 머니 웨이티드 레이더 리턴 입장에서 더 수익률이 커지는 거예요. 에세이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왜 타임 웨이티드 레이더 리턴과 머니 웨이티드 레이더 리턴이 차이가 나냐? 타이밍이랑 그 다음 캐시플로의 어마운트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다시 앞에 오셔가지고요. 페이지 45페이지요. 머니 웨이티드 레이더 리턴 보시면은 구하는 공식이 희한해요.
근데 이게 우리 구하는 공식이랑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참 이런 것까지 내야 되나 싶은데 여기에다가 1 플러스 R에 30승을 곱해주면 그 공식 나와요. 다시요. 지금 그게 이거잖아요. 1 플러스 마이너스 캐시플로우 플러스 CF1에 1 플러스 R에 1승 CF 두 번째 1 플러스 R에 이 번째 승 0이잖아요.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1 플러스 R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양변에다 1 플러스 R의 제곱을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CF에 1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CF1에 1 플러스 R 1 플러스 CF2는 0이 되겠죠. 이 CF를 이쪽으로 이변시켜주게 되면은 그 공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 공식은 외우면 안 되는 공식, 그냥 쓰레기 공식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늘상 해왔듯이 IRR 구해주는 방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단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게 자 아까 봤듯이 현금 흐름에 각각의 수익률에 대한 가중치가 들어가잖아요. 현금 흐름. 그럼 수익률이 영향을 현금 흐름에 의해서 받는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6페이지 갈게요. 거기 중요합니다. 46페이지 보시면 타임 웨이티드 레이트 오브 리턴과 머니 웨이티드 레이트 오브 리턴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은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뭐 계산한 거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계산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계산을 하시고요. 플러스 어드밴테이지랑 디스어드밴테이지 정도를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볼게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타임 웨이티드 레이트 오브 리턴은 매니저의 능력이고요. 머니 웨이티드 레이트 오브 리턴은 이거는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더 중요한 수익률이라고 했었어요. Money weighted rate of return is an average growth rate of all funds in the account. 모든 돈을 다 가중치를 둬요. It is affected by both the return generated on the assets. 자산이 원래 창출해주는 수익률에다가 and timing of external cash flows. 외부 현금 흐름의 요소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죠. For example, if the assets first appreciate significantly and then depreciate significantly, 만약에 자산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급격하게 떨어지면 and a large external cash flow is made. 그리고 그 사이에 외부 현금 흐름이 발생되게 되면 the timing of external cash flows will significantly affect the money weighted rate of return에 영향을 줄 거래요. If a large external cash flow is received at the very beginning of the period, 만약에 엄청나게 큰 돈을 초반에 받았다고 한다면 it is exposed to the increase and decrease in asset values.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모두 다 영향을 받겠지만 if it occurs after the appreciation period, 만약에 올라간 다음에 그 현금 흐름이 발생되게 되면 but before the decline, 올라가고서 현금 흐름 받으면 내려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수익률이 낮게 나오겠죠. Money weighted rate of return will be lower because the relatively more funds were exposed to decline than to the increase. In contrast, time weighted rate of return is only a linking of sub-period returns and not affected by external cash flow. 이 문장들 다 이해해야 돼요. time weighted rate of return을 우리가 가끔 체인 링킹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왜 체인 링킹이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구간의 수익률 R1, 이 구간의 수익률 R2, 이 구간의 수익률 R3를 이렇게 체인 링킹, 컴파운딩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거기 기억나요? 서브 피리어드 리턴의 링키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서브 피리어드 리턴 R1, R2, R3의 링키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Generally, time-weighted rate of return is used for major evaluation and Gibbs reporting. 왜 그런지 한번 이해해 보세요. 왜 우리가 time-weighted rate of return을 쓸까요? 펀드 설립 시점부터 쓰는 거예요. 설립 시점부터 이 펀드가 얼마의 수익률을 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깁스 같은 경우에는 애뉴얼 리포팅을 하잖아요. 그럼 애뉴얼 리포팅을 하면은 내가 이 펀드 최초에 얼마 가지고 있었고 그 해 외부적으로 들어오고 나간 거 이런 거 다 제하고 그냥 순수하게 내 펀드가 수익률을 얼마나 냈냐. 즉 매니저 자체의 역량을 평가하는데 그 펀드 자체의 역량을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Because it reflects only the return of the assets, not client decisions to add or subtract funds. 자, 나한테 돈을 주는 건 클라이언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초에 1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연도에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최초에 100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걔가 1000원을 줘가지고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솔직히 그냥 수익률을 까먹은 거라고요. 그런데
고객의 효과에 의해서 내가 수익률이 올라가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걸 제거하는 게 time weighted rate of return이니까요. A special case can exist if the manager controls the timing of fund. 그런데요, 특별한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건 누구냐면 매니저가 현금 흐름의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매니저는 현금 흐름의 타이밍을 조절 못해요. 특히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에 생각해보세요. 내가 미래에셋에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매니저예요. 그럼 우리는 뭘 보냐면 매년 우리 펀드에 돈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는지를 봐요. 그건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고객이 가입해주고 고객이 탈퇴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 증액되고 감소하는 거죠. 근데 내가 가끔 어떤 경우에는 언제든지 캐피탈 콜을 하게 되면은 헤지펀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니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헤지펀드 같은 경우 그냥 캐피탈 콜하면은 저쪽에서 그냥 돈을 쏴줄 수도 있다고요. 또는 내가 어떤 경우에는 오픈엔드 펀드가 아니라, 오픈엔드 펀드라는 건 내가 그냥 운영을 하게 되면은 고객이 알아서 가입하고 탈퇴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클로즈엔드 펀드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즈엔드 펀드라서 내가 이 투자 안에 돈을 집어넣고 뺄 거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이해되나요? 내가 매니저지만 내가 이 현금 흐름에 돈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는지를, 내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는지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그럼 난 머니 웨이티드 레이트 오브 리턴이 더 정확한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계산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깁스 리포팅 때문에 왜 타임 웨이티드 레이트 오브 리턴을 써야 되고, 우리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에서 밸류에이션 할 때, 에쿼티에서 밸류에이션 할 때 다 머니 웨이티드 레이트 오브 리턴으로 밸류에이션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머니 웨이티드는 내가 돈을 넣을 수 있는 컨트롤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 내가 머니 웨이티드 레이트 오브 리턴을 쓰는 거예요. 그 컨트롤이 없으면 타임 웨이티드 레이트 오브 리턴을 써야 되는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special case can exist if the manager controls the timing of the fund, additions and withdrawals. This can happen with some portfolios such as hedge funds or other limited partnership investments. If the manager controls the timing of cash flows, money weighted rate of return is appropriate for performance reporting and gifts. 상황 따라 달라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은 깁스에서도 money weighted rate of return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time weighted rate of return reflects that would have happened to the beginning of value if no external cash flows had occurred. 그렇죠. time weighted rate of return은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최초의 1달러에 만약에 외부 현금 흐름이 발생되지 않았다라면 하는 가정에서 만든 수익률이에요. 그 다음에 time weighted rate of return calculation can be data intensive. 체크하세요. expensive to perform. 체크하세요. 단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자, 이쪽 보세요. time weighted rate of return의 최대 단점인데, 돈이 들어와요. 그럼 돈이 들어온 다음에 가치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전 가치를 내가 알아야 돼요. 다시요. 내가 45K를 받았어요. 근데 월말 잔고를 보니까 또는 오늘 잔고를 보니까 255예요. 그럼 내가 이걸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 전 가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RON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세계에서는 현금이 거의 매일 들어오겠죠. 그 말한즉슨 내가 매일마다 밸류에이션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매일 밸류에이션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머니 웨이티드 레이트 오브 리턴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뭐만 체크하냐면은, 지금 여기 지금 모델이 심플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현금이 30일 동안 발생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30일 동안 발생되면은 얘는 end of value랑 beginning value를 매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돼요. 얘는요, 자, 40만으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 670만으로 끝났어요. 그 중간에 데이 1부터 데이 29까지 현금 흐름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만 체크하면 돼요. 자, 중간에 현금 흐름이 예를 들어 90만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자, 내가 최초 이걸로 시작했어요. 끝날 때 이걸로 끝났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뭐만 생기면 되냐면 30개만 생기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90만 1 플러스 R에 1승 1 플러스 R에 2승 1 플러스 R에 3승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밸류에이션을 매일 다시 해야 되지만 여기는 그냥 중간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만 체크하고 타이밍만 체크해주면 돼요. 그럼 그거 할인율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코스트 이펙티브하죠. 머니 웨이티드 레이트 오브 리턴이. 자, 그럼 월말로 밸류에이션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회사에서 펀드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자, 기초 가격 알아요. 기말 가격 알아요. 근데 요거는 매일매일 밸류에이션을 다시 해야 돼요. 이거는 기초 가격 알아요. 길마 가격 알아요. 그럼 이거는 중간에 매일매일 현금 흐름 유출입만 체크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훨씬 심플하죠.
대신에 덜 정확하겠죠. 어쨌든 money weighted rate of return은 그래서 only requires a beginning and end of period market value라고 되어 있죠. 그래요. 이거는 beginning이랑 market value랑 end of market value 정도만 요구하지만 time weighted rate of return은 데이터 인텐시브하고 비싸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밑에 6줄은 그냥 체크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BAI, Bank Administration Institute study recommends that time weighted rate of return이 정확은 하지만 can be approximately by calculating 이렇게 해서 추정이 되어질 수 있어요. Money weighted rate of return over frequent time intervals. 체크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time weighted rate of return이 정확하지만 time weighted rate of return을 쓸 수가 없으면 money weighted rate of return을 자주 써주면 되지 않겠니? 예를 들어 매일매일 써주면 되지 않겠니? 그럼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time weighted rate of return을. 그러니까 approximately하게 calculate 할 수 있다는 거예요. Over frequent time intervals and then chain linking those returns over the evaluation period. 예를 들어 money weighted rate of return을 자 1년치를 계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time weighted rate of return을 구할 때 1년치를 구하려면 매일매일 밸류에이션을 다시 해야 돼요. money weighted rate of return으로 구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에서 12월달까지의 월별 리턴은 그냥 money weighted rate of return으로 구해요.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4월, 5월을 이런 식으로 체인 링킹 시킬 수도 있잖아요. 혼합해서. 그렇게 해서 구해준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대안이 있어요. 그래서 BI study concluded that only if there are large external cash flows or volatile performance swings 10% 이상이 초과되는 외부 현금 흐름이 있거나 수익률의 변동폭이 클 때는 will this linked internal rate of return fail to provide the close approximation of the true time-weighted rate of return. time-weighted rate of return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라고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 이제 이 정도만 하고요. 장단점 꼭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큰 거 아닌데? 자, 기출문제 풀고서 좀 쉽시다. 기출문제 볼게요. 몇 년도 기출문제를 가실 거냐면요. 2015년도, 2017년도 갈게요. 2015년도 기출문제 먼저 볼까요? 2015년도 문제 굉장히 심플합니다. 15년도 5번에 C번이요. 퀘션 5번에 C번이요. 2015년도 퀘션 넘버 5번에 C번이요. 찾으셨어요? C번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Calculate the time-weighted rate of return for measure A for the month of April. Show your calculations. 자, A의 time-weighted rate of return을 구하시고요. 계산을 보이시래요. 앞장 가셔가지고 보시면요. 3월 31일, 4월 1일이죠. 121로 시작해요. 100만 단위 생략할게요. 그리고 8일날 13 돈이 들어오고요. 들어온 다음에 현금 흐름이 135였었어요. 죄송합니다. 마켓 밸류가 135였었어요. 23일날 8이 빠져요. 그리고 127이에요. 그 다음 그 돈을 가지고 운영했을 때 123이 돼요. 그럼 이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내가 121로 운영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자 내가 이때 보니까 현금 흐름이 13이 들어와요. 13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 돈이 135래요. 135래요. 그러면은 122가 됐겠네요. R1이 나와줘요. 135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돈이 얼마가 되냐면은 127이 되는데 얼마를 받고 127이 됐냐면은 8을 빼주니까 127이 됐대요. 그럼 135가 되겠죠. 135가 되는 게 R2가 되겠죠. 127을 가지고 또 운영을 시작해요. 그 돈이 얼마가 되냐면 123이 돼요. 그 돈이 R3가 되겠죠. R1, R2, R3. 그래서 비기닝분의 엔딩, 비기닝분의 엔딩, 비기닝분의 엔딩 곱하고 마이너스 1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애니얼 리턴을 구하라고 하면은 그럼 12 컴파운딩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어제 수강생 한 분이 찾아오셨었어요. 그래서 에세이 점수가 좀 안 나온다고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수강생 카톡방 있는 거 아시죠? 혹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초청해 드릴게요. 점수가 좀 안 나왔는데, 안 나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험 문제를 풀고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남았대요. 에세이를 풀었는데. 진짜 빨리 푸신 거죠. 근데 제가 2년 동안 저 재수했으니까 시험을 봤지만, 저 재수할 때도 시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었거든요. 절대 시간이 남지 않았었어요. 쓸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시간이 남았다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남을 수가 없거든요. 쓰다 보면은 쓰는 건데, 근데 시간이 남았다라는 거는 굉장히 답을 간소하게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전반부보다 후반부의 성적이 좋은 반면에 전반부의 성적은 안 좋았어요. 문제 무슨 얘기냐면 1, 2, 3번 초반대의 성적이 좀 안 좋았고 후반대의 성적이 좋았어요. 채점하시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채점할 때 나중에 안태욱 CFA한테 들으시겠지만 1번 문제 채점한 사람은 1번만 하고요. 2번 문제 한 사람은 2번만 하고 팀이 아예 그렇게 꾸려져 있대요. 그런데 채점하다 보면은 항상 야근하는 거는 1번 문제 팀이래요. 그래서 항상 일찍 끝나는 건 뒤에 후반에 한 10번 문제 팀이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1번 문제부터 풀기 시작하니까 막 풀다 보면은 9번, 10번 때는 시간이 모질라니까 못 푸는 거예요. 그럼 백지가 너무 많대요. 그런 데는. 근데 본인이 봤을 때 너무 쉬운 문제가 많은 거죠. 지금 이 문제가 대표적인 그런 문제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요. 이게 에세이 문제인데 타임 웨이티드 레더 리턴을 구하라고 돼 있거든요. 계산 문제예요. 계산하는 거 지금 거의 막 10초도 안 걸렸어요. 그게 에세이 한 세트에 문제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풀면 되는 건데 1, 2, 3, 4번의 시간을 너무 쓰다 보면 뒤에 이런 문제를 놓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 2, 3은요. 상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쓸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비록 정답을 썼다고 할지라도 그게 다른 사람의 답에 비해서 후져 보일 수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럼 상대적으로 물론 내가 성실하게 썼고 모든 걸 썼으니까 점수를 줘야 되지만 딱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이만큼 쓰고 나는 요만큼 썼어요. 물론 핵심은 다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 채점해본 사람 알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만큼 쓴 사람이 있고 핵심도 들어가 있고 요만큼 쓴 사람이 있고 핵심도 들어가 있으면 물론 다 줘야 되지만 마음이 심정적으로 왠지 이 사람을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에 시달릴 수는 있잖아요. 그 심정이 이해는 돼요? 근데 후반 문제는 다 백지예요. 근데 얘는 그렇게 한 줄이라도 썼잖아요. 그럼 후반부엔 얘가 비교 우위를 갖겠죠.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문제 뒤에서부터 풀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쉬운 문제부터 푸시라고요. 굳이 앞에서부터 풀 필요가 없잖아요. 왜 앞에서부터 풀어요? 개인 IPS 때문에? 내가 그 리턴 구하는 문제를 기억고 풀어야 되겠다? 그거 아니잖아요. 뒤에서부터 푸시면 돼요. 다른 문제 볼게요. 얼마나 문제가 쉽게 나오냐면요. 2017년도 기출문제 가볼게요. 2017년도 기출문제 가볼게요. 뒤에서부터 푸는 거라고 딱 단정 짓기는 어렵네요. 퀘스천 넘버 3번이니까. 근데 어쨌든 좀 문제가 쉬운 과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퍼포먼스 이밸리에이션 이런 것들. 2017년도 기출문제 퀘스천 넘버 3번에 거기 안 나와 있나요? 연도가? 안 나와 있어요? 2017년도가 프레드릭 컬리그니언이라고 시작되는 문제예요. A번, B번이에요. 자, A번 볼게요. Determine which annualized return measure 거기 체크하세요. annualized return measure이에요. is higher for the period 2013에서 2016년도까지. Explain the caus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counts at time-weighted rate of return, money-weighted rate of return. 그 다음에 calculation은 굳이 필요할 수 있지도 않대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구하도 상관은 없고요. 2012년도에 90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2013년도로 갈 때 5원을 받아가지고 1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 이건 이런 거잖아요. 내가 90원으로 시작을 해서
플러스 5원 받아서 100원이 됐으니까 95원 됐으니까 요게 R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쭉 나래비 세울 수 있겠죠. 그죠? 쭉 나래비를 세우게 되면은 자, 생각해 봅시다. 90원이 그러면은 100에서 5를 뺀 95원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100원을 가지고 다시 운영을 시작해서 110원이니까 105원이 됐겠죠. 그 다음에 110원이 됐는데 110원이 230이 되기 전에 120을 받았어요. 그럼 이것도 110이 되겠죠.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110이 110이 되는 거예요. 근데 230이 250이 되기 전에 30원을 뺐으니까 30원 더해줘야 되겠죠. 280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230에서 280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래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R1, R2, R3, R4를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R1, R2, R3, R4 중에서 수익률이 많이 나는 구간 전에 내 현금으로 움직인 게 있을 거라고요. 그거를 비교해주는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타임 웨이티드 레이더 리턴이 7.78%가 나오고요. 머니 웨이티드 레이더 리턴이 10.21%가 나와요. 그런데 머니 웨이티드 레이더 리턴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그냥 제가 계산한 거를 가정으로 말씀드리면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계산할까요, 이거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죠? 머니 웨이티드 레이더 리턴을 구해줄 때 머니 웨이티드 레이더 리턴이 왜 크게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를 들어 수익률이 많이 나는 구간 전에 내가 뭐 하는 거냐면 돈을 뺐거나 돈을 추가적으로 더 넣었거나 아니면 폭락하기 전에 돈을 뺐거나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말에서 16년도 말로 넘어갈 때 내가 230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30원 돈이 빠졌잖아요. 그럼 250원이 됐어요. 그럼 280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내가 230을 가지고 운영을 시작해서 280이 된 거예요. 그 구간에서 수익이 많이 난 거죠. 다른 데는 수익이 많이 안 났잖아요. 그냥 눈으로 대충 따져도. 다른 데는 수익 많이 안 났어요. 막 5원씩 나고 안 나고. 근데 230에서 280으로 된 2015, 16 구간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구간에서 수익이 많이 났다. 하나만 더.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지만 혹시 실수하실까봐 쓸 걸 그랬나 이 부분을. 쓸게요.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2012년도에) 얼마로 시작하냐면요. 내가 90원으로 시작해요. 2013년도에 얼마가 되냐면은 100원이 돼요. 그런데 그 전에 5원을 받았으니까 95원이 됐겠죠. 2014년도에 내가 추가적으로 5원을 더 받아요. 그러면은 내가 5원을 더 받은 다음에 110원이 되니까 그전에는 105원이었어요. 2015년도에 내가 120원을 더 받아요. 그랬더니 내 돈이 얼마가 되냐면은 230이 돼요. 그럼 나는 그 전에 110원이었겠죠. 그리고 2016년도에 내가 마이너스 30을 빼가지고 250이 되니까 나는 280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타임 웨이티드 레이더 리턴을 구해줄 때는 90원이 95원으로 100원이 105원으로 110원이 110원으로 230억 원이 280원으로 이렇게 가는 R1, R2, R3, R4를 계산해주면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연간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난 뭘 구하라고 돼 있냐면 문제에서 annualized return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앞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때는 time weighted rate of return을 구할 때 그냥 마이너스 1을 해줬다라면요. 이때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1 플러스 R의 1승, 1 플러스 R의 2승, 1 플러스 R의 3승, 1 플러스 R의 4승, 마이너스 1이 아니죠. 이때는 1 플러스 R의 4승이 되겠죠. 다시요. 이거 좀 더 칠게요. 는 1 플러스 R의
이 모든 수익률을 일치시켜주는 annualized return의 사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 4를 넘겨주게 되면 제곱 수익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왜냐면 annualized return이니까. 이쪽이랑 비교해보세요. 이쪽은 day였어요. 매일. 요때 시작을 해서 요때까지 갔을 때의 수익률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1만 해주면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복리 수익률 계산해주는 것처럼 이쪽은요. 1, 2, 3, 4년 동안 운영을 했으니까 4년 동안 운영한 수익률의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요때까지 운영을 R1, R2, R3, R4로 했는데 그 기간을 일치시켜주는 하나의 R이라고 하는 수익률이 얼마야를 구해주는 거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는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어차피 R1에 비기닝 분의 엔딩 밸류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를 없어지니까 그냥 비기닝 분의 엔딩, 비기닝 분의 엔딩, 비기닝 분의 엔딩, 비기닝 분의 엔딩 구해주고 4제곱승 올려주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빼주면 된다고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문제에서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 보면 수익률 5원밖에 안 나요. 여기서 보면 수익률 5원 나고요. 여기서 보면 수익률 안 나고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수익률이 50이 나는 거예요. 그럼 요 구간 때문에 머니 웨이티드 레이더 리턴이 커진다고요. 그럼 반면에 타임 웨이티드 레이더 리턴을 구해줄 거면 어떻게 구해주냐면은 내가 마이너스 9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0, 플러스 30, 플러스 이때 돈이 250이 더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1 플러스 R에 1승, 1 플러스 R에 2승, 1 플러스 R에 3승, 1 플러스 R에 4승 해가지고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머니 웨이티드 레이더 리턴이 왜 크게 나와? 요때 돈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써주면 되는 거였었고요. 그게 2번이었었어요. B번. Determine which return measure is more appropriate to use in evaluating the external advisor's investment performance. 자, money weighted rate of return과 time weighted rate of return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니 뭘 써야 될까? 위에 올라가 질문 읽어볼게요. 자, Frederick Collignon is a wealthy individual who asked Tony Spreadman, an independent advisor, to review the performance of his investment accounts over the past 4 years. Account is managed by the external advisor. 이 계좌는요. 외부인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데 but Collignon has full control over the timing and size of cash flows. 외부인에 의해 관리가 되지만 내가 현금 흐름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어요. 내가 full control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정확해요? Money weighted rate of return. And being invested into and withdrawn from the account. 자, Spreadman calculates both time weighted rate of return, money weighted rate of return을 구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정답은 money weighted rate of return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하면 A번, B번이에요. 얼마 걸리지 않죠. 이 문제 푸는데 뭐 10분이 걸리겠어요? 5분이 걸리겠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저라면 뒤에서부터 풀 것 같아요. 뒤에서부터라고 딱 한정 짓긴 그렇고 그 점수 많이 날 수 있는 과목들 있잖아요. 빨리빨리 이런 잡과목들, 에세이 같은 경우 잡과목들부터 먼저 막 하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저도 그랬거든요. 개인 IPS를 제일 나중에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좀 큼직하고 예를 들면 픽스드 인컴 이런 것들 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계산 문제는 먼저 풀지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좀 서술이 많이 나가고 점수 과목이 크고 사람들이 좀 많이 볼만한 앞에 있는 문제들. 그래서 그런 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다음 풀게요.